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새 정부의 첫 내각회의가 크네셋 샤갈홀에서 열렸습니다. 내각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첫 번째 내각회의가 열린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예루살렘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재판 전 네타냐후 총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및 사법기관의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추정 전투기들이 또다시 시리아 내 이란군 및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확인 전투기들은 같은 날 시리아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차례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새 정부의 첫 내각회의가 크네셋 샤갈홀에서 열렸습니다. 내각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4일 새 정부 첫 정기 내각 회의가 새 부처와 사무실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전 11시에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대한 내각의 규모와 사회적인 거리 규정 때문에 이날 내각회의는 보통 대규모 행사를 위해 사용돼온 크네셋 샤갈홀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통합정부가 이스라엘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고 밝힌 뒤 이란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אתם שמעתם ודאי את שליט איראן חמינאי מאיים עלינו בהשמדה. כל מי שמאיים עלינו בהשמדה לא יצליח כמובן, אבל הוא שם עצמו בסכנה גדולה. אני מבקש שוב להבהיר שהמדיניות שלנו היא להתנגד לתוקפנות האיראנית בכל מקום, להתנגד לניסיונות של איראן להתבסס בסוריה. אנחנו פועלים כל העת, וכמובן גם להתנגד לניסיון של איראן
להביא לתוך סוריה או לפתח בסוריה כלי נשק שישמשו את גרורותיה ואת כוחותיה שיכולים לסכן את מדינת ישראל.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설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암종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새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제는 경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일하게 하고 싶다며 경제 계획 예산을 1,000억 셰켈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이전에 800억 셰켈, 우리 돈으로 28조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12는 이날 예산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베니 간츠 대체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새 사무실과 새 부처 설립 계획이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니 간츠 대체 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지난 예루살렘의 날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화해와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통합을 확대하고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의 첫 내각회의는 네타냐후 총리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예루살렘 지방법원에 출두하기 몇 시간 전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베니 간츠 대체 총리와 네타냐후 총리 모두 해당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새 정부 첫 번째 내각회의가 열린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예루살렘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재판 전 네타냐후 총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및 사법기관의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4일 네타냐후 총리가 예루살렘 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들어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열리기 전 네타냐후 총리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재판을 좌파, 언론, 경찰 및 사법기관의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מה שעומד היום למשפט זה הניסיון לסכל את רצון העם. הניסיון להפיל אותי ואת מחנה הימין. אתם יודעים, ב-2015, בפעם האחרונה שבה התמודדתי לראשות הממשלה, לפני שהתחילו לתפור לי חקירות ותיקים, קיבלתי 980,000 קולות. 5 שנים לאחר מכן, ב-2020, עם כתב אישום תפור ומופרך, קיבלתי 1,350,000 קולות. זה גידול של כמעט 40%. זאת הבעת אמון עצומה בי והבעת אי אמון עצומה בהם, בכל מי שתפר את כתב האישום נגדי. ולכן אזרחי ישראל, אני ניצב פה היום כראש הממשלה שלכם בגב זקוף ובראש מורם. אבל אני רוצה שהציבור יראה את כל התמונה, שהציבור ידע את כל האמת. ולכן הבקשה הראשונה שלי מבית המשפט היא שקיפות מלאה. אני מבקש שהכל ישודר בשידור חי. בעזרתכם ובעזרת השם אמשיך להילחם. לא אתן להם להפיל אותנו. בזמן שהתקשורת תמשיך להתעסק בשטויות, בתיקי הסרק המופרכים הללו. אני אמשיך להנהיג את מדינת ישראל ולטפל בנושאים שבאמת חשובים לכם. להחזיר את מקומות העבודה שאיבדנו במשבר הקורונה. לשקם ולחזק את הכלכלה שלנו. להמשיך להציל את חייהם של אלפי ישראלים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גל קורונה שני. 또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처음부터 수사가 오염됐다며 결국 터무니없는 기소가 제기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들이 퇴장한 후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자신에 대한 3건의 부패 혐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대가로 엘로비치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2건의 뇌물수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인 미카 펜먼은 다양한 사건을 위한 변호인단의 구성과 사건 검토를 위해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기각하면서 2019년 2월 28일 검찰총장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이 흘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재판이 사법기관의 쿠데타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이날 오후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은 법치국가라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게 계속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새 정부의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자 팔레스타인 측이 오슬로 협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면서 보안 협력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정부도 오는 7월에 실제로 합병이 일어난다면 자국과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19일 이스라엘 새 정부에서 서안지구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보안 협력과 함께 오슬로 협정 무효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에 대해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들은 아바스 수반이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의 정보 공유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라말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팔레스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와의 모든 합의와 이해에 대해 오늘부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이해에는 모든 보안 협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바스 수반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 추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바스 수반은 오슬로 협정 탈퇴에 대한 시간표나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매달 수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스라엘과 재정 협력 부분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원금이 팔레스타인 당국의 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3일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은 현지 언론에 팔레스타인 측의 안보 협력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비밀리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13도 팔레스타인 측이 이스라엘의 협력을 끝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이나 대규모 대중봉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안기관은 하마스가 이번 긴장을 이용해 서안지구 내에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마스의 서안지구 활동을 감독하는 살레 알 아루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보안 조정을 중단하기로 한 아바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봉기 발발에 문 앞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정부도 22일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을 강행할 경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날 오마르 알 라자즈 총리는 해당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일방적인 움직임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7월에 실제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요르단 하세미트 왕국과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 추정 전투기들이 또다시 시리아 내 이란군 및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확인 전투기들은 같은 날 시리아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차례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3일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서 미확인 전투기들의 공습으로 차량이 폭발해 이란 혁명수비대 군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언론에 폭발로 차량 윗부분이 바닥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측소는 지난주에도 국경 인근 데이르 에조르 지역의 알 마야덴시 인근에서 이란군과 시아파 민병대 소속 대원 7명이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시아파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 증원군을 보낸 지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며 부상자가 증가해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오전에도 미확인 전투기가 시리아 북부 알레포를 공습해 2차례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해당 공습의 배후는 이스라엘이며 알레포 시내의 이란군 주둔지가 공습당했다고 전했고 시리아 국영 매체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뉴스스텝 통신원에 따르면 공습 현장에서 시신 4구가 알레포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시신이 시리아 군인인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원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르 에조르 24일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헤즈볼라와 시아파 리와 카이네비 윤 등이 알레포에서 알-사피라 지역으로 이동했고 알레포 지역은 러시아군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달 초에도 이스라엘군이 데이르 에조르 지역을 공습해 이란군 및 민병대원 1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해당 지역에서 120km 떨어진 아불카말에 대한 공습으로 친이란 성향 민병대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